사실 그 차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뭐 졸음이라든지 또는 이제 피로함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에는 꼭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좀 필요하고요. 또한 이런 히터 같은 경우 또는 에어컨을 오래 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을 뭐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적어도 뭐 1시간 운전 뒤에는 뭐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뭐 졸음이라든지 피로함 또는 두통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것들은 반비례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기를 통해서 이런 공기의 어떤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애가 감기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사실 산소를 또 섭취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물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물 섭취를 좀 해주시면은 이런 것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따뜻한 공기를 좀 틀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에너지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떤 히터와 또 환기를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종아리 쪽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체액이 저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특히 장시간 이제 서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체액 저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이럴 때에는 주로 스트레칭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계속 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. 만약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때 좀 무릎 높이 정도로 베개를 받쳐줘 가지고 다리를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, 특히 간혹 이런 짜게 드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타지점유류가 있는 분들에서 이 체액 조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. 보통 이제 오래 서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력 방향을 받기 때문에 체액이 아래쪽으로 쏠리게 됩니다. 흔히 말하는 체액 저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, 이럴 경우 더 다리가 부을 수가 있고요. 특히 하지정맥류가 있는 여성분들은 이런 혈관 문제로 인해서 더 체액 저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근육이 그러니까 수축을 하고 어떤 이완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혈관에 있는 액체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. 근데 보통 서서 일하는 경우는 계속 서 있기만 있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수축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체액 조류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이 근육의 긴장성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체액 조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저린 증상은 마찬가지로 이제 체액이 뭐 순환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눌린 경우에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세를 좀 시간마다 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앉아 있는 분들은 서 있거나 또는 서 있는 분들은 앉아 있는 등 이런 위치 변화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보통 이제 명절에는 뭐 어떤 튀긴 음식이라든지 혹은 전같이 이렇게 부쳐 먹는 음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삶은 달걀 같은 경우는 한 70칼로리 정도 되고요. 우리가 후라이로 먹게 되면은 한 120칼로리 이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 방법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1g당 칼로리를 따지게 되는데요. 뭐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4kcal 정도 되지만 기름과 같은 경우는 9kcal가 됩니다. 그래서 같은 양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저희가 이제 과일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철에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장기 보관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럽 같은 경우를 넣게 됩니다. 근데 이 시럽이 대부분 이 설탕 시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조림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은 시럽도 같이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칼로리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술안주를 선택을 할 때 이런 과일 안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일반적인 생과일이 아니라 이런 통조림에 있는 과일을 섭취를 하게 될 경우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방부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럽의 어떤 섭취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총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보통 그냥 데쳐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을 가해서 나쁜 성분을 없애주는 거고요. 우리가 보통 볶아서 먹는 경우는 기름에 볶아서 먹고, 데쳐 먹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 찐 다음에 데쳐 먹는 뭐 조리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이 식혜나 이 수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인분 그냥 한 그릇 정도가 되는
양이 보통 200칼로리입니다.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밥이 300칼로리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공기 정도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이런 그 갈증 목적이라든지 그냥 어떤 간식용으로 이 수정과나 식혜를 자주 먹게 되면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제 명절 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칼로리 섭취 문제인데요. 우리가 조리 방법을 좀 달리하면 좀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요. 또 만약에 비만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식사일지를 한번 적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먹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